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9월의 어느 오후, 푸른솔 동물보호센터의 정문이 조용히 열렸다. 40을 간 넘긴 자원봉사자 최다혜는 작은 카트에 사료봉지를 가득 실은 채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 끝 세 번째 방, 중형견 구역의 문을 열자 15마리의 강아지들이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그러나 다혜의 시선은 구석 케이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믹스견에게 멈췄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처진 귀, 그리고 유독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그 강아지의 이름은 보리였다. 보리야, 오늘도 그 시간이구나. 다혜가 케이지 문을 열자 보리는 주저없이 뛰어나왔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사료 그릇으로 달려가는 대신 보리는 곧장 출입문 앞으로 향했다. 작은 몸을 문에 바짝 붙이고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혜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굽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또 나가고 싶은 거니? 보리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째였다. 7월 중순, 한 시민의 신고로 구조된 보리는 도심, 외곽의 작은 공원 벤치 아래에서 발견됐다. 목줄도 없이, 인식표도 없이, 그저 벤치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 보리의 상태는 양호했다. 털에 엉킨 것도 없었고 몸무게도 적당했으며 예방접종 흔적도 뚜렷했다. 누군가 정성껏 키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보리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극도로 불안해했다. 케이지 안을 서성이거나 출입문을 긁거나 때로는 낮게 울부짖기도 했다. 처음에는 분리불안 증상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깨달았다. 보리의 불안은 정확히 오후 3시를 전후로만 나타났다는 것을. 다혜는 센터장 김준호에게 보리를 산책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고 그날부터 다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보리를 데리고 센터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리는 산책 경로를 스스로 정했다. 센터 정문을 나서자마자 보리는 주저없이 왼쪽 골목으로 꺾었다. 다혜가 다른 길로 유도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보리는 완고했다. 정해진 길만 따라 걸었고 정해진 속도로만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길을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보리는 한 곳에 멈춰 섰다. 녹슨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근린 공원. 입구 바로 옆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놓인 나무 벤치. 보리는 그 벤치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다혜가 아무리 불러도 간식으로 유혹해도 보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보리야, 여기가 뭐가 있니? 다혜는 벤치를 살폈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평범한 나무 벤치. 특별할 것 없는 공원의 한 풍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보리에게 그곳은 달랐다. 보리는 벤치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정확히 10분이 흘렀다. 보리는 마치 시간을 재듯 정확히 10분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센터로 돌아갔다. 매일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다혜는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수의사 조민선은 보리의 행동을 장소 각인으로 설명했다. 강아지가 특정 장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하면 그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가려는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 하필 오후 3시인가? 왜 정확히 10분인가? 왜 벤치를 그토록 응시하는가? 센터장 김준호는 보리가 발견된 공원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 보리의 주인을 찾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준호는 그 공원 주변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보리를 본 적 있는지, 보리와 함께 산책하던 사람을 기억하는지.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공원 맞은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대 주인 박영숙은 달랐다. 그녀는 보리의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강아지 알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다. 영숙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 할아버지, 매일 오후에 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강아지랑 같이요.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니까 얼굴이 익더라고요. 할아버지 성함이나 연락처를 아시나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몰라요. 그냥 가끔 물 한 병 사가시곤 했는데 말씀은 많이 안 하셨어요. 조용하신 분이셨죠. 근데 강아지를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늘 쓰다듬어 주시고 간식도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인가요? 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두 달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강아지만 혼자 그 벤치에 앉아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동네 사람한테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보리의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보리는 영영 주인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리의 행동이 이해됐다. 보리는 매일 오후 3시 주인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가족은 안 계셨나요? 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딸이 하나 있다던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산책 나오셨던 것 같아요. 준호는 슈퍼마켓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리의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가족을 찾는다 해도 그들이 보리를 데려갈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보리에게는 주인의 딸을 만날 권리가 있었다. 센터로 돌아온 준호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혜는 눈시울을 붉혔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두가 보리의 사연에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관할 구청에 보리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혹시 사망신고나 장례 기록에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 2달 내 사망신고된 남성 중 반려견을 키우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이름은 강태수, 78세. 사인은 심근경색, 그리고 유가족으로 딸 강민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지는 39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고 연애는 더더욱 관심 밖이었다. 그저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찼다. 민지의 아버지 강태수와의 관계는 소원했다. 어머니가 민지를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후 태수는 민지를 키우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하지만 민지는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 태수는 말이 없었고 표현이 서툴렀으며 민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 대학 졸업 후 민지는 집을 나왔다. 1년에 명절 한두 번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전화는 더 드물었다. 태수도 민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지난 7월 민지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다.
민지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수는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에서 민지는 울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허망함이 컸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채 영영 헤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동네 이웃 몇 명과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민지에게 태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장례를 치르고 민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 민지는 하나하나 뜯어보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했다. 그러다 거실 서랍장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갈색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민지는 펼쳐봤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기록이었다.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본 뉴스. 하지만 중간중간 민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10장이나 찍었다. 민지는 쑥스러워하며 도망갔지만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민지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상장을 들고 온 민지의 얼굴이 환했다. 나는 민지를 칭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민지는 실망한 것 같았다. 나는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민지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로 간다고 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다. 이제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민지의 꿈을 응원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민지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민지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했다. 민지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지는 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오늘 공원에서 작은 강아지를 주었다. 주인이 버린 것 같다. 너무 가엾어서 데려왔다. 이름을 볼이라고 지었다. 민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인형 이름이다. 보리와 산책하는 시간이 즐겁다. 매일 오후 3시에 공원에 간다. 보리는 나를 잘 따른다. 함께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민지가 보면 좋아할 것 같다. 보리에게 약속했다. 내가 죽어도 매일 오후 3시에는 이 벤치에서 너를 기다리겠다고.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보리가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민지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에게 강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장례식 날에도, 집을 정리할 때도 보리를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보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민지는 불안해졌다. 아버지의 유품을 더 뒤져봤지만 보리에 관한 단서는 다이어리뿐이었다. 예방접종 기록도, 입양 서류도, 사진도 없었다. 민지는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볼 생각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가 살던 동네로 갔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를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강아지를 본 적 있는지.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슈퍼마켓 주인 박영숙은 기억했다. 아, 그 강아지요. 할아버지가 정말 아끼시던 강아지였죠.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안 보이던데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강아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영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혹시 동물보호센터에 갔을 수도 있겠네요. 주인 없는 강아지는 대부분 거기로 가니까요. 민지는 영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동네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서 근처 동물보호센터를 검색했다. 3곳이 나왔다. 민지는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센터는 해당하는 강아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센터, 푸른솔 동물보호센터의 직원은 달랐다. 갈색과 흰색 믹스견이요. 혹시 보리라는 이름 아세요?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보리요. 제 아버지 강아지예요. 지금 거기 있나요? 전화 너머로 직원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네, 여기 있습니다. 2달 전에 구조됐어요. 주인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민지는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강아지.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 민지는 당장이라도 센터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8시였다. 센터는 오후 6시에 문을 닫았다.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리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보리는 자신을 받아들일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지는 센터로 향했다. 푸른솔 동물보호센터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는 2층짜리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었다. 센터장 김준호였다. 강민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준호는 보리에 대해 설명했다. 보리가 어떻게 구조됐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보리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예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불안해하더니 산책을 시켜주면 특정 장소로 가서 기다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과 함께 가던 곳이더라고요.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내용이 떠올랐다. 매일 오후 3시, 공원 벤치, 아버지와 보리의 약속. 준호가 중형 겸 구형 문을 열었다. 15마리의 강아지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한 마리만 보였다. 구석 케이지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믹스견, 갈색과 흰색 털, 처진 귀, 그리고 슬픈 눈을 가진 강아지. 보리였다. 보리야. 민지가 부르자 보리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민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케이지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굽히고 손을 내밀었다. 보리는 민지의 손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렸다. 준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보리가 사람들한테 경계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주인을 잃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보리에게 민지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민지는 케이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보리는 몸을 웅크렸다. 괜찮아, 보리야. 나는 내 아빠의 딸이야. 너를 데려가고 싶어.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준호를 돌아봤다.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준호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신분증, 거주지 증명, 입양 동의서.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다. 민지는 서류를 작성하며 보리를 계속 바라봤다. 보리는 여전히 케이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입양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보리랑 산책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다니던 공원에 가보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보리에게 목줄을 채우고 센터를 나섰다. 보리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센터 정문을 벗어나자 태도가 달라졌다. 민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대신 보리가 먼저 앞장섰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민지는 보리를 따라갔다. 좁은 골목, 주택가, 그리고 작은 근린공원. 보리는 주저없이 공원 입구로 들어갔다. 그리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나무 벤치 앞에 멈춰 섰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했다. 이곳이 아버지와 보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곳이구나. 민지는 벤치에 앉았다. 보리는 민지 옆에 앉지 않았다. 벤치 앞, 아버지가 앉았을 자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보리야, 아빠가 여기 앉아 계셨구나. 민지는 벤치 옆 빈자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리는 민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아빠는 이제 안 오셔.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리는 작게 낑낑거렸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처음에는 보리가 몸부림쳤지만 곧 조용해졌다. 민지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 너처럼. 우리 같이 아빠를 기억하자. 민지는 보리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공원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센터로 돌아갔다. 보리는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민지를 따라 걸었다. 센터로 돌아온 민지는 입양 서류를 마저 작성했다. 준호는 민지에게 보리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를 안아들었다. 잘 부탁해, 보리야.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보리를 위해 방 한쪽을 정리했다. 강아지 침대,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보리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구석에 웅크렸다. 민지는 보리를 억지로 달래지 않았다.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보리에 관한 부분을 찬찬히 읽었다. 아버지가 보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리와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느껴졌다. 민지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다짐했다. 보리를 잘 돌보겠다고.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보리에게 주겠다고. 보리와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민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밥은 언제 주는지, 산책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민지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강아지 돌보는 법을 배웠다. 보리는 여전히 민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밥은 먹었지만 민지가 다가가면 피했다. 민지가 쓰다듬으려 하면 몸을 웅크렸다. 산책을 나가도 민지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갔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보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보리는 조금씩 집에 익숙해졌다. 더 이상 구석에만 웅크리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녔다. 민지가 부르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민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매일 보리와 대화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보리야, 우리 아빠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 말은 없으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셨어. 나를 정말 사랑하셨대. 나는 몰랐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보리는 민지의 말을 듣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지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너도 아빠를 사랑했지. 매일 같이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잖아. 아빠도 너를 정말 아꼈어.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 보리의 귀가 쫑긋섰다. 민지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꺼내 보리에게 보여줬다. 여기 봐. 보리는 나를 잘 따른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빠가 이렇게 쓰셨어. 보리는 다이어리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갑자기 민지의 무릎에 아빠를 올렸다. 민지는 놀랐다. 보리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고마워, 보리야. 그날부터 보리는 조금씩 변했다. 민지가 부르면 다가왔다. 민지 옆에 앉았다. 민지가 쓰다듬으면 눈을 감고 편안해했다. 민지는 기뻤다. 보리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보리는 불안해했다. 현관문을 긁고 낑낑거리고 민지를 올려다봤다. 민지는 보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공원에 가고 싶은 것이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민지는 매일 오후 3시에 보리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일을 중단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보리를 위해 참았다. 보리는 공원 벤치 앞에서 10분을 기다렸다. 민지도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렸다. 보리야, 아빠는 안 오셔. 민지가 말했다.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벤치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보리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쯤 보리는 아버지가 떠났다는 걸 받아들일까? 한 달이 지났다. 보리는 민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민지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민지 무릎에 앉아 잠들었다. 민지가 밥을 주면 신나게 먹었다. 민지는 행복했다. 보리와 함께하는 삶이 외롭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평소처럼 오후 3시, 평소처럼 벤치 앞.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보리가 벤치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민지 옆에 앉았다. 민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보리가 바뀌었다. 이제 보리는 아버지 대신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야, 우리 이제 가족이야. 보리는 민지의 얼굴을 핥았다. 민지는 웃으며 보리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보리를 통해 남아있다는 것을. 보리는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보리와 함께하는 삶은 민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청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보리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 아침 산책, 오후 산책, 저녁 산책. 보리는 민지의 생활에 리듬을 만들어줬다. 민지는 보리를 돌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왜 보리를 그토록 아꼈는지. 보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고 삶의 이유였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였다.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낸 후 혼자였다. 보리가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미안했다. 더 자주 찾아갈 걸, 더 많이 전화할 걸, 더 따뜻하게 대할 걸.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가 할 수 있는 건 보리를 잘 돌보는 것뿐이었다. 어느 주말,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다.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 묘지. 아버지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민지는 보리를 안고 묘 앞에 섰다. 아빠, 보리 데려왔어요. 민지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민지는 보리를 내려놓았다. 보리는 묘비 냄새를 맡더니 그 앞에 가만히 앉았다. 마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보리가 정말 아빠를 사랑했나 봐요. 매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보리를 그렇게 아꼈는지. 미안해요, 아빠. 제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보리는 민지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아빠, 제가 보리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그날 이후 민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리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보리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민지도 옆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했다. 근황을 얘기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보리 이야기를 들려줬다. 민지는 그 시간이 좋았다. 아버지와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다. 민지의 삶은 점점 나아졌다. 보리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건강도 좋아졌다.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리가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동네 카페에서 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카페였다. 보리는 민지 발치에 누워 졸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강아지 정말 순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보리예요. 귀여운 이름이네요. 오래 키우셨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2달 정도 됐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키우시던 강아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데려왔어요. 여성은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보리 덕분에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리가 복이네요. 좋은 주인 만나서. 민지는 미소 지었다. 복은 민지가 받은 것 같았다. 보리가 민지에게 준 것이 더 많았다. 외로움을 달래줬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돼줬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줬다. 며칠 후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다시 공원에 갔다. 오후 3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민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아빠랑 보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구나. 민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벤치에 앉아 보리를 쓰다듬는 모습. 보리와 함께 웃는 모습.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행복했을 것이다. 보리와 함께한 시간이 아버지에게 큰 위안이었을 것이다. 보리는 민지 옆에 앉아 고개를 기울였다. 민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보리야. 아빠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민지의 손을 핥았다. 민지는 보리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민지는 확신했다. 보리를 데려온 건 잘한 결정이었다. 보리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었다. 보리는 민지의 가족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찬바람이 불고 거리에 낙엽이 쌓였다. 민지는 보리에게 두꺼운 옷을 입혀 산책을 나갔다. 보리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활기찼다. 눈 내린 공원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딸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민지는 그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됐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 박철수를 만났을 때였다. 철수는 아버지와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다. 그는 민지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태수 형은 정말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민지 씨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민지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몰랐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민지 씨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딸이 디자이너래. 재능이 있나 봐. 이러면서요.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구나. 그런데 민지는 그걸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다. 형이 은퇴하고 나서 외로워 보였어요.
민지 씨가 독립하고 나서는 혼자 사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니 강아지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형 표정이 밝아졌어요. 보리요? 네. 보리랑 매일 산책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끼셨죠. 보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민지는 보리를 내려다봤다. 보리는 민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고마워, 보리야. 아빠 곁에 있어줘서. 철수와 헤어진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읽지 않았던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나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보리를 부탁한다. 보리는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보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한다. 민지야. 아빠. 민지는 다이어리를 덮고 한참을 울었다. 보리는 민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민지는 보리를 꼭 껴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리를 잘 돌보고 후회 없이 살기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민지가 행복한 것이었다. 민지는 행복해지기로 했다. 다음 날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민지는 말했다. 아빠, 다이어리 읽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아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더 잘할걸요. 더 자주 찾아뵐걸요. 더 많이 말씀드릴걸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보리 덕분이에요. 보리가 아빠와 저를 연결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빠. 보리를 남겨주셔서. 보리는 묘비 앞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민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보리야, 우리 아빠 약속 지키자. 매일 오후 3시에 공원 가자. 그게 아빠와 우리의 약속이니까.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민지의 손을 핥았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남아 있었다. 보리와 함께 새해가 밝았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살기로. 보리는 민지의 그 다짐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민지는 일 방식을 바꿨다. 전에는 밤낮 없이 일했다면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했다. 아침에는 보리와 산책하고 오후에는 보리와 함께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보리와 놀아줬다. 일의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집중력이 좋아졌다. 민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보리를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고구마, 달고기, 당근으로 만든 수제 간식. 보리는 민지가 만든 간식을 정말 좋아했다. 민지는 뿌듯했다. 보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행복했다. 어느 날 민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반려동물 관련 강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제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강연회에 참석했다. 강연자는 동물 행동 전문가였다. 그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특히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큰 위안이 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아버지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보리가 민지를 구했다. 보리 덕분에 민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민지는 강연자에게 다가갔다.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리를 입양하고 보리와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낸 이야기. 강연자는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보리가 당신에게 큰 선물이었군요. 네, 보리 덕분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치유됐고요. 강연자는 미소 지었다. 보리도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죠. 민지는 보리를 내려다봤다. 보리는 민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서로를 구했어. 강연회 이후 민지는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매주 열리는 반려동물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민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상실을 겪고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은 남편을 잃고 고양이를 입양한 여성이었다. 다른 한 명은 실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강아지를 키우며 회복한 남성이었다. 민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민지는 점점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친구들도 민지의 변화를 알아챘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요즘 표정 정말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가족이 생겼어. 동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결혼했어?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리, 내 강아지. 동기는 보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와, 귀엽다. 이름이 보리구나. 응, 우리 아빠가 키우시던 강아지였어.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데려왔어. 동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보리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아빠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동기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었다. 보리가 없었다면 민지는 아직도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보리는 민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봄이 왔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민지는 보리를 데리고 매일 공원을 찾았다. 오후 3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 이제는 민지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됐다. 어느 날 민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공원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민지는 아버지가 이 풍경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온을 느꼈을 것이다. 민지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이곳에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기억할지도 몰랐다. 마침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물어보렴.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럼 1년 넘게 거의 매일 오지. 이 공원이 좋아서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혹시 작년에 이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강아지랑 함께 오셨던 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할아버지. 기억하지.
정말 조용하신 분이셨어. 강아지를 정말 아끼시더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지.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는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다. 정말? 그럼 이 강아지가. 네, 보리예요. 아버지가 키우시던 강아지였어요. 할머니는 보리를 쓰다듬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 정말 보리를 아끼셨어. 늘 간식도 챙겨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리도 할아버지를 정말 따르더라고.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묵하셨지. 말은 별로 안 하셨어. 하지만 눈빛이 따뜻하셨지. 한 번은 내가 벤치에 앉으려다 넘어질 뻔했는데 할아버지가 잡아주셨어. 괜찮으세요? 이러시더라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셨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 아버지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셨죠.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딸이 이렇게 보리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할머니와 헤어진 후 민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작은 인연을 맺었을 것이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것이다. 민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민지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버지가 앉던 벤치에 작은 명패를 달아줄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흔쾌히 동의했다. 일주일 후 벤치에 작은 황동 명패가 달렸다. 강태수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딸과 보리가 2025년. 민지는 명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아버지는 이곳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벤치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민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야, 아빠 영원히 여기 계실 거야.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벤치를 바라봤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즐겼을 것이다. 민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여름이 왔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1년을 보냈다. 그 1년 동안 민지는 많이 변했다. 더 강해졌고, 더 따뜻해졌으며, 더 감사하게 됐다. 보리는 민지에게 그 변화를 가져다 준 존재였다. 민지는 보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다. 아버지가 얼마나 민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민지를 위해 희생했는지. 민지는 이제 그 사랑을 보리에게 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리를 사랑한 것처럼 민지도 보리를 사랑했다. 어느 날 민지는 푸른솔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찾았다. 센터장 김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민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민지 씨, 보리 잘 지내죠? 네, 정말 잘 지내요. 보리 덕분에 저도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보리 입양시켜드린 보람이 있네요. 민지는 준호에게 제안을 했다. 저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보리 같은 강아지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는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다. 정말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에요. 제가 보리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민지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민지는 매주 토요일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고 밥을 주고 케이지를 청소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강아지들은 민지를 좋아했다. 민지도 강아지들을 사랑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강아지를 구조한 사람들. 민지는 그들에게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보리가 민지를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보리가 민지에게 희망을 줬는지.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입양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결심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 민지의 이야기는 작은 씨앗이 됐다. 그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최근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녀에게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보리가 저를 구했어요. 보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그 사랑이 당신을 치유할 거예요. 여성은 센터의 강아지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한 마리 작은 강아지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 털을 가진 믹스견. 여성은 그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로 할게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그 여성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보리가 민지를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지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민지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보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됐다. 민지가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사랑은 순환했다. 아버지에게서 보리로, 보리에게서 민지로, 민지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보리를 사랑한 것처럼 민지도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민지와 보리가 함께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났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공원을 찾았다. 오후 3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 명패가 달린 그 벤치. 민지는 벤치에 앉았다. 보리는 민지 옆에 앉았다. 이제 보리는 벤치 앞이 아니라 민지 옆에 앉았다. 보리는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보리는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는 그게 기뻤다. 보리야, 우리 1년 넘게 함께했네. 민지는 보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눈을 감고 편안해했다. 보리 덕분에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아빠도 이해하게 됐고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됐어. 고마워, 보리야.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민지와 보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민지는 속삭였다. 아빠, 잘 보고 계세요? 보리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민지는 그 바람이 아버지의 답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민지를 믿고 있었다. 민지도 아버지를 믿었다. 며칠 후, 민지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아버지를 기리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기금. 이름은 강태수 기금. 민지는 자신의 저축 중 일부를 기부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금을 소개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아버지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 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금에 동참했다. 첫 해에만 500만 원이 모였다. 그 돈으로 센터는 강아지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다. 더 넓은 운동장, 더 쾌적한 케이지, 더 나은 의료 장비. 센터장 김준호는 민지에게 감사를 표했다. 민지 씨 덕분에 많은 강아지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 기금 소식은 지역 언론에도 알려졌다. 한 기자가 민지를 인터뷰했다. 민지는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가 보리를 사랑한 이야기. 보리가 매일 공원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이야기. 민지가 보리를 입양한 이야기. 기자는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걸 기사로 쓰고 싶어요. 민지는 허락했다. 며칠 후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매일 오후 3시. 주인을 기다린 강아지의 감동 스토리.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보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기금에 기부했다. 1년 후 기금은 2천만 원을 넘었다. 그 돈으로 센터는 더 많은 강아지들을 구조하고 입양을 촉진했다. 민지는 뿌듯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민지는 보리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민지는 말했다. 아빠, 기금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보리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민지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 보리랑 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오후 3시에 공원 가요. 아빠와의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평생.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보리를 남겨준 것에 대한 감사. 보리가 민지를 변화시킨 것에 대한 감사. 해가 저물었다. 민지는 보리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슬펐지만 보리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집에 도착해 민지는 보리를 내려놓았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뛰어갔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곳이 보리의 집이었다. 민지의 집이자 보리의 집. 밤이 깊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보리를 안았다. 보리는 민지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민지는 보리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고마워, 보리야. 내 곁에 있어줘서. 민지도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내일도 민지와 보리는 함께할 것이다. 오후 3시, 공원 벤치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 영원히